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즘 좀 뭐 좋지 않은 일이긴 한데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박수홍 씨의 이야기 있죠. 예, 그게 좀 굉장히 기사화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전문가로서 심리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나에게 좋은 가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앞에 나에게 라는 표현을 붙였죠. 나에게. 예,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남들 보기에 좋은 가족 소용없어요. 뭐 남들 보기에 굉장히 그 가족 화목하고 괜찮아 보인다, 이거 아니고요. 나한테, 우리 가족이 나한테 어떤 가족인가, 나한테 좋은 가족인가, 예,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좋은 가족,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냥 막연할 거예요. 애매하게 그냥 각자 갖고 있는 상이 있긴 할 텐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좋은 가족, 건강한 가족은 어떤 건지 좀 그 부분도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가족 내에 이렇게 박수홍 씨처럼 형제간이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연 그 가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가족인지 볼 수도 있고 내가 배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좀 다뤄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나에게 좋은 가족 혹은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이냐,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좋은 가족인가 부터 했죠. 그냥 화목한 좋은 가족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뭐 건강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가족 책의 저자는 뭐 미국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만 엮이는 가족,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가족이 96%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 가족들 보면 96% 이상인 것 같아요. 뭐 100에 한두 가족이나 건강한 가족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자, 그러면은 건강한 가족이 어떤 가족이길래 그렇게 없냐 봤을 때, 일단 사람들이 왜 잘 모르냐면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되게 환상이 심하고 뭐라 그럴까,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요. 이거는 커플관계 콩깍지 이상으로 더 무서운 콩깍지예요. 커플관계 콩깍지는 벗겨지기라도 하죠. 가족에 대한 콩깍지는 진짜 본인이 큰 용기를 내지 않는 이상은 가족에 대한 콩깍지 벗기기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건강한 가족, 심리학에서 봤을 때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만나본 가족들, 그리고 저를 들여다보면서도 이런 가족이어야지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가족의 모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건강한 가족, 좋은 가족은 부모가 양육 목표를 자녀의 독립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의 독립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키울 때 그 목표가 잘 키우죠. 일단 자식을 육체적으로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뭐 교육적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케어를 하는데, 이 자식이 뭐 20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20살 되니까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정말 저한테 의존하는 딸이었으면 와우, 진짜 제 양육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20살 되니까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가능해야 되지만 일단 한 20살 정도 되면 나도 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양육의 목표가 아이가 떠나는 거, 아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떠나는 게 양육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미성숙하고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녀를 안 떠나보내려고 해요. 자녀를 계속 자기의 품에 두려고 하죠. 뭐냐면 자신의 행복을 자기가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약한 자아의 부모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그 효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부모가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잘 못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부모 옆에서 부모를 계속 돌보면서 자기의 행복을 희생을 하죠. 예, 굉장히 병리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모들의 특징이 많이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참고 오로지 너의 교육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 젊은 시절을 이렇게 다 보냈다면서 계속 자녀에게 죄책감을 씌우면서 발목을 붙잡죠. 못 떠나도록.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자식은 그런데 내가 그런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나 진짜 불효막심한 놈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부모가 자식을 못 떠나게 하죠. 또 어떤 모습도 있냐면은 굉장히 막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요. 뭐 겁이 나고 두렵고, 저도 많이 듣던 레파토리예요. 이제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점점 마음도 약해지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없고, 너희가 날 돌봐야 되고, 이런 레파토리를 계속 자식한테, 보내는 거죠. 건강한 부모, 저 같은 경우 딸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딸이 혼자 행복했으면 좋겠지, 딸이 저를 돌보느라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는 거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 챙기고 이런 거는 좋지만 아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주변에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를 돌보는 거 절대 사양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약하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약함을 호소하면서 자녀가 주변에서 자기를 계속 돌보게 하죠. 그래서 제일 좀 이상적인 모습은 부모랑 자녀랑 각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살면 너무 좋죠. 그러면 만날 때도 훨씬 더 행복감이 높아요. 예, 서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서로 피곤할 상황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행복하죠. 그리고 또 그 약한 가족, 병리적인 가족,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계속 타인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못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불신을 엄청 강조를 하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실은 나의 정신과 모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착취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족인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착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남들은 언젠가 너 뒤통수를 칠 거고 결국 네 주변에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이러면서 주변에 누군가 친해지려고 하거나 집에 데리고 오거나 그러면 엄청 경계를 하면서 싫어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건강치 못한 가족이에요. 자녀가 잘 성장해서 내 곁을 떠나고 싶어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친구들과 막 친밀하고 긴밀한 깊은 관계를 갖고 또 이성을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성에 대한 감도 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성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게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고 반대는 계속 자녀가 못 떠나도록 붙잡죠. 죽는 소리하고 앓는 소리하고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은 완전히 가족에 대해서 다 매몰이 돼 있고 서로 의존과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예, 가족 관계에서 건강치 못한 집착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의존이라는 개념하고 의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의존은 말 그대로 병리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약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행복도 아닌 거죠. 남 착취해갖고 내가 행복한 건데요. 예.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게 의존인 거예요. 남을 끊임없이 착취를 하고 남의 힘을 빌어서 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게 의존인 거예요. 자, 의지라는 거는 건강한 의지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조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본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치유의 기록인가? 그 영상에서 아마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인간 이상의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면 의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한테 도움을 요청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너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건강치 못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완벽한 인간 이상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한영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 약한 자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이 표현이 날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고, 나도 가끔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남한테 도움을 청한다. 이럴 때는 내가 의지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습관적인 의존, 병리적인 의존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존은 병리적인 모습이고요. 의지는 건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서 내가 다 모든 걸 처리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기계에 굉장히 약해요. 그럼 그 부분은 좀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의지인 거예요. 매사 모든 걸 다 해결해 달라고 앵앵거리면 그거는 의존인 거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도움을 청하는 게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의지를 하는 모습은 괜찮아요. 근데 병리적인 의존 관계, 집착이 굉장히 심한 이런 가족 관계는 좀 좋지 않은,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반면으로 보자면 나에게 좋은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로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돼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정말 좋은 가족이 되겠죠. 부모가 자녀한테 내 행복을 네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는 부모,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돼서 떠났을 때 부부 사이가 괜찮으면은 이건 진짜 건강한 가족으로 가고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걸 자녀를 의존해서 그 행복을 채우고 있었다면 자녀 못 떠나게 하고 자녀가 떠나면 난리가 나요. 그거는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에게 좋은, 그냥 혹은 좋은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뭔지를 좀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 가족이 정말 좋은 가족인가, 그거를 좀 다뤄드릴게요. 이 가족 간에 안 좋은 일은 주로 이제 제가 부모 자식보다는 자식끼리, 뭐 형제끼리가 됐던 자매끼리가 됐던 아니면 남매가 됐던 가족 간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어떻게 모습을 자세를 취하느냐, 그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 가족이 진짜 나를 아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은 정말 부모님이 생각보다 너무 이기적이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박수홍 씨의 그 친형이 박수홍 씨의 재산을 박수홍 씨 모르게 빼돌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사실이라고 봤을 때, 아니면은 좀 제일 좀 마음 아픈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 남매 간의 성폭행인 경우도 꽤 있어요. 남매 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빠일 수도 있죠. 친부라든가 계부, 혹은 아니면 뭐 사촌, 뭐 오빠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보통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얘기를 잘 못하고 막 10년, 20년 끙끙 막 속을 앓다가 어느 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그다음에 박수홍 씨 같은 경우,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할 때, 그럴 때 부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자, 정말로 좋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피해자인 내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인 나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이 막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면 본인도 속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이고 자기를 생각하는 부모는 그 피해자한테 그냥 네가 대충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맘 편하려고 피해자의 아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엔 관심이 없고,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부모는
그 피해자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네가 참고 넘어가라, 네가 이해해라, 아니면은 너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생겨서 오히려 또 추궁을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못된 부모예요. 예. 근데 진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아픔에 공감을 해줘야죠. 귀를 기울여줘야죠. 너 진짜 얼마나 아프겠니? 너가 그동안 얼마나 그거를 이해하고 참느라고 힘들었겠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정말로 건강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물론 제 생각에는 부모가 건강했다면 가족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예. 부모가 건강치 못하고 병리적인, 이미 가족이 병리적이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그 피해자인 자식의 아픔에, 고통에 귀를 잘 기울여주지 못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 혹시라도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내만 편하자고, 야, 그냥 너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자, 용서해라, 가족인데 너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이거 정말 못된 마음이에요. 자기만 편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이게 정말로 피해자를 생각하고 제대로 사랑하는, 제대로 돌보는 법이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좋은 가족, 건강한 가족, 특히 나에게 좋은 가족, 건강한 가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가족인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